대운에 대한 오해가 있는데, 살면서 10년 단위로 운이 바뀌는 걸 대운이라고 하는데, 만약에 내가 이제 차종으로 이해를 할 때 사람을 많이 태우고 갈 수 있는 버스로 태어난 사람도 있고, 농기계로 태어나는 사람도 있고, 자전거로 태어난 사람도 있고, 뭐 스포츠 세단으로 태어난 사람도 있거든요. 근데 이 차가 가게 될 길을 대운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내가 만약에 스포츠카인데 시골길을 달려야 된다 하면 그건 대운이 좋지 않은 거잖아요. 난 그 길로 가야 되는데, 그럼 그럴 때는 운이 좋아질 때까지 조금 기다리고, 그리고 차를 좀 정비하고 연료를 채우고 하는 걸로 시간을 좀 보내는 게 맞지 않냐,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거고.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계속 좋은 길로만 가서 자기 차의 성능에 대한 자부심만 있고, 기후나 예상치 못했던 대비 상황에 대해서는 전혀 또 생각지 못하고 가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런 사람은 대운이 계속 좋아서 자기의 외형만 뽐내지, 사실 자기가 왔던 길이 어떤 길이었는지, 그리고 앞으로 가게 될 길이 어떤 길인지 모르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 대운이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왜냐면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대운은 그냥 길게 볼 때 전체적인 어떤 흐름, 그리고 만약에 기업체에서 뭔가 10년 단위로 계획을 한다 할 때 그걸 대운으로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본인의 생각이 조금 바뀌어요. 그러면 이거는 관점의 차이인데, 만약에 PD님은 지금 29세부터 경금대운이 와 있거든요. 그럼 PD님은 경금으로 태어났잖아요. 그러면 나랑 똑같은 금이 왔네? 그러면 이거는 친구, 동료, 주변의 조직과 함께 가야 되는 시점. 사실 대운은 5년 나눠서 해석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반은 친구, 동료, 콜라보 해서 가야 되는 시점이고, 나머지는 또 인성이거든요. 그러면 원래 인성이 강해서 그 비겁이 필요한 사람은 친구나 형제나 동료나 아니면 사업 파트너가 나한테 기회를 주고 내 근심을 줄여주고, 그리고 그동안 내가 축적해놨던 지식과 경험과 나의 아이덴티티를 정말 빛나게 풀어낼 수 있는 좋은 동료가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러면 대운이 내가 정말 필요로 하는 어떤 운이 왔다 하면 그게 어떤 요소로 왔는지만 해석하면 돼요. 그러면 나는 지금 친구가 나한테 독이 되겠네, 회사에 나의 귀인이 있겠네, 아니면 나와 함께 일을 해나가는 사람이 나한테 기회를 계속 주겠네 라고 생각하면 주변 사람한테 잘하게 되겠죠. 그리고 그렇게 다가오는 사람들에게 정성을 쏟겠죠. 그럼 모든 운은 자세와 태도에서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럼 내가 알고 있으면 자세를 취하는 거니까 기회가 더 쉽게 올 수 있겠죠. 그래서 대운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사실 사주를 보는 이유가 나한테 부족한 게 뭐고, 그리고 나한테 귀인이 어떤 방식으로 어떤 자리에 있을지, 그리고 사실 제일 중요한 게 어떤 환경에서 나는 무엇으로 태어났는지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걸 알아야지 오는 운을 해석할 수도 있고, 주변에 보석을 발견할 수도 있고, 귀인이 귀인임을 알게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행복한 삶이라는 거는, 행복하려고 괴로운 거는 행복이 아니잖아요. 근데 요즘 사람들이 행복해야 된다는 어떤 그 관점 때문에 자신을 갈아놓고 있다는 거는 사실 행복한 삶이 아닌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상담을 하면서 사람들이 많은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그 맥락에는 본인이 행복한지에 대한 어떤 질문을 해본 적이 있는지, 저는 그게 제일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나는 꼭 올해 승진해야 된다, 그리고 난 내년에 이런 삶을 살고 있으면 좋겠다 라고 막 얘기하거든요. 저는 그걸 제일 많이 물어봐요. 그렇게 해서 내년에 어떻게 살고 있을 것 같냐, 당신이 10년 후에 어떤 사람으로 살고 있으면 좋을 것 같냐, 그리고 그 과정이 힘들지 않겠냐. 근데 어떤 사람은 자기가 행복하길 바라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가족이 행복하길 바라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목적 자체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사람이 있고, 근데 그 중심에 본인이 주인공이라는 걸 잊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리고 사주를 보는 이유는 자기가 어떤 무대에 서 있고 자기가 어떤 걸 연기했을 때 가장 그 편안하게 소화해낼 수 있는지를 보는 건데, 너무 그 사람들의 기준에서 자기는 보지 않고 그 무대에만 집중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리고 사실 나한테 필요한 게 뭔지를 알게 되면 달력에 다 나와요. 정말 쉬운 거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이제 피디님 같은 경우는 금이 왔을 때 좋은 친구들이나 인연들이 나한테 길을 만들어주고 내가 여태까지 집중하게 만들었던 어떤 명제를 시원하게 해소해 줄 수 있는, 청명감을 줄 수 있는 어떤 상황들이 주변의 사람들이 만들어주거든요. 그러면 좋은 운을 볼 때 요즘은 만세력이 워낙 잘 나오니까 나한테 좋은 색깔이 있거든요. 그럼 나한테 도움이 되는 색깔이 흰색이네? 그러면 흰색이 오는 날만 체크해서 그날 좋은 약속을 잡으면 되거든요. 만세력의 색깔이 다 나와 있으니까 이렇게 참고할 수 있거든요. 그럼 내가 뭘로 태어났고 내가 어떤 게 좋더라 하면 그 자기한테 좋은 그 색상을 알려주면 달력으로 만세력에 달력이 나오니까 요거 보고 이날 약속을 잡으면 된다. 그리고 그게 이제 내가 좋아하는 것과 내가 원하는 게 다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난 친구가 좋긴 하지만 난 이 관문을 통과해야 돼 라고 생각하고 있으면 그러면 금일 경우에 관문을 통과할 수 있는 건 빨간색이거든요. 빨간색이 불을 한번 확 질러주고 불순물을 제거해야지 상품으로 거듭나거든요. 그러면 빨간색이 오는 달과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는 빨간색 병오년이니까 두 개 다 빨간색이거든요. 그럼 내가 가장 불순물을 잘 걷어낼 수 있는 시점이 올해거든요. 근데 이게 12달 중에서 또 2개월이 불이 강해지거든요. 그럼 그게 5월달과 6월달이다. 그럼 나는 올해 발전 기회가 많은데 더 나의 어떤 재능을 인정받을 수 있는 시점이 5월달과 6월달이네 라고 알고 있으면 그때는 좀 과감하게 그리고 그때는 조금 더 이 목소리를 키워서 뭔가를 하면 결과가 좋아지거든요. 그리고 사실 결과가 좋아질 거다라는 말 때문에 그게 에너지가 돼서 그때 더 잘하게 되거든요. 사주팔자라는 게 정말 그 사람을 분석해서 이 사람이 진짜 이때 좋다라는 것도 물론 있긴 하지만 그 말 때문에 그 사람이 그때 힘을 내게 되고 그때 더 자신감을 가지게 되고 그때 승부할 수 있게 되고 처져 있다가 벌떡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주는 거에 의미가 더 크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격 좋다, 사람 좋다 이런 사람들이 대체로 관성이 약한 사람. 그러면 관성이 약하다는 건 책임지고 싶지 않은 거거든요. 그러면 어떤 상황에서도 받아주거나 크게 무리 없이 합류하거나 하는 사람들이 대체로 보면 관성은 약하고 비겁이 많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사람이 될 수 있거든요. 다만 본인은 굉장히 힘들어요. 거절하지 못하고 그리고 자기의 생각을 정확하게 이렇게 말하기에는 여태까지 해왔던 습관이나 이런 것들이 나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하는 마음으로 불편한데도 거절하지 못해서 그 결과가 나타나거든요. 근데 또 이런 사람들은 주변에 이 사람이 참 괜찮은 사람이야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 사람이 그런 일을 당했을 때 주변이 다 알게 돼요. 사실 이 운에서 돈을 잃게 되거나 배신을 당하거나 뭐 뒤통수를 맞거나 하는 이 운은 누구나 다 오거든요. 근데 사람 좋은 사람은 거절을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될 확률이 많은 거고 또 사람 좋은 사람들은 주위 사람이 이 사람에 대해서 많이 걱정해주고 알고 있기 때문에 더 당한 게 안타까워서 소문이 나거나 그 사람 어떡해 이런 느낌이 드는 거거든요. 사실 누구나 뒤통수 맞았네. 근데 우리는 사실 성질이 더럽고 알려지는 거 싫으니까 그냥 혼자서 그냥 알고 지나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다 잘해주는 스타일이 아니다 보니 거절도 하고 뭐 이런 사람들은 사실 당할 일이 좀 적어요. 왜냐하면 사람 잘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누구나 오는 운이지만 그 사람들의 특징이 진짜 사람 좋다기보다 그 사람은 좋은 사람 컴플렉스가 있어서 그래요. 거기서 깨고 나와야 돼요. 그렇게 살아도 의미 없어요. 그게 좋은 건 아니거든. 그럼 사실 자기가 어떻게 대항하거나 거절하는 게 불편하고 힘들어서 그렇게 계속 살고 있는 거잖아요. 좋은 사람이 좋은 결과가 나타나지는 않거든요. 다만 우리가 볼 때는 우리 거절을 안 하니까 좋은 사람인 거지. 그 사람 입장에서는 나를 좋은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그때는 거절할 수 없어서 왜 그랬지 하고 가는 거지. 반대로 수기운이 강한 사람들. 이 수기운이 강한 사람들은 어떤 문제가 주어지면 해결도 빨리 하고 그리고 기발한 방법으로 조직이 원하는 방향으로 잘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기량은 있거든요. 다만 이렇게 좋은 점이 인간과 인간간이 만났을 때 저거는 일적으로만 저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냥 대인관계에서도 그런 기질은 버릴 수가 없거든요. 그럼 내가 좀 불편한 걸 자기는 조금 도와주고 나중에 더 큰 걸 가져간다든지 그런 기질의 사주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런 사람은 행동 패턴이 이미 조심해야 되겠다 하는 걸 그 사이사이에 시그널을 보내는데 사람들은 원래 이제 자기의 어려움을 누군가 해결해 주면 감사함이 크기 때문에
때문에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런 부분에서 이제 받았으면 돌려줘야 된다. 아니면 내가 한번 얻어먹었으면 나도 한번 사야 된다 하는 마음 때문에 거절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을 잘 활용하는 수기운이 강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토가 강한 수기운이면 굉장히 조직에 큰 도움을 주면서 나한테 섭섭함도 주지만 나중에 보상도 따르거든요. 근데 이 수기운이 강하고 목기운이 약하고 토기운이 없으면 책임을 지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물의 입장에서는 토가 형태를 만들어주고 그리고 제방이 되어주고 그 물이 잘 흘러가서 나무를 심을 수 있는 땅이 되어주고 하는 어떤 형태를 만들어주는데 이 토가 없는 물은 사실 사람을 굉장히 괴롭게 만들거든요. 근데 모든 관계에서 야, 너 생일이 언제냐 하고 물어볼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 시그널을 보내요. 그러니까 엄청 이 사람을 잘 요리하고 그리고 빨리 친숙해지고 그리고 나의 특성을 굉장히 잘 파악해서 내가 필요할 때가 언젠지 그리고 내가 뭘 좋아하는지를 잘 파악해서 선물 공세를 한다든지 하는 성향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 그리고 시간이 얼마 가지 않았는데 나를 점령하려고 한다든지 그리고 내 주변 사람들과 고립시키려고 한다든지 그리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기에게 이목이 쏠리게끔 나를 이렇게 등장인물처럼 여긴다든지 그런 성향들이 있거든요. 그 시그널을 알아차려야지 이용당하지 않는 거고 각자의 그 기본기에 맞게 사람이 다가오기 때문에 나 그런 거 모르겠다 하면 내가 운이 안 좋을 때 사람을 안 만나면 됩니다. 사주에 재물이 많은 사람도 있고 아예 재물이 없는 사람도 있거든요. 근데 이 재물을 가질 수 있는 거는 기본기, 자기의 체급이나 체력에 따라서 사실 가질 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를 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자기가 이제 신약한 사주다라고 보면 재물이 아무리 많아도 그 재물을 가져갈 수가 없거든요. 그냥 담을 그릇이 안 되는 거니까 이제 보통 그런 사주를 제다신약이라고 하는데 나도 강하고 재물도 조금 많다 하면 그럼 내가 이제 비급이 하나 더 있고 그 다음에 재물이 한 3개 정도 있다 하면 사실 그 돈을 자기 걸로 만들어야 되겠다는 의지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걸 갖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도 많이 하거든요. 다만 이제 이 재물과 자신을 연결해주는 식상이 발달되어 있으면 그 노력이 돈으로 돌아오는 거고 만약에 식상이 없는데 그 돈만 눈에 보인다 하면 그 돈을 쫓아서 끊임없이 자기의 앞길은 보지 못하고 가게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돈이 어렵게 나한테 들어왔다 하더라 해도 그걸 놓치게 되거나 하는 안타까움으로 사는 거죠. 그리고 사주를 보면요. 그 사주 팔자 중에서 월주에 내가 만약에 금으로 태어났다 하면 음력 7월 달이나 8월 달에 태어났거나 아니면 그 천간에 경금이나 신금이 있으면 일단 이거는 내 체급이 강하다라고 볼 수 있고 월주에서 지시해서 내가 힘이 강해졌다 하면 이거는 부모의 영향 그리고 결혼해서 가장 가까이에 있는 가족이 나한테 그 힘을 실어주는 거거든요. 그럼 내가 어렵고 힘들 때 가족이 도와준다거나 요거 조금 하려고 했는데 가족들이 이거 같이 한번 해봐 하면서 힘을 실어줘서 내가 조금 더 크게 뭔가를 시도해 본다든지 하는 거는 주변에 동주하고 있는 오행들이 비겁이면 일단 힘이 강해졌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근데 이 비겁이 나한테 힘을 실어주기도 하지만 만약에 이제 이게 지나치면 내가 가진 걸 빼앗아 가기도 하거든요. 재벌들이나 진짜 부자들은 아니면 정말 뛰어난 사업가들은 자기의 사주에 어떤 힘이 강하고 어떤 것이 약한지 이런 걸 오행상 필요한 부분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시고 그리고 사주팔자는 타고났지만 운이라는 거는 계절이 변하듯이 태양의 방향성이 변하듯이 오행이 회전목마라고 생각하면 이게 돌아가면서 이 목마가 올라왔다가 저 목마가 올라왔다가 이렇게 변하잖아요. 그러면 이걸 5친구로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 인성친구, 인성은 나에게 지식을 알려주고 나에게 뭔가 정보를 주고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가야 될지 계획성을 주고 그리고 나한테 잘했어 그리고 너 이렇게 해봐 조언을 해준다든지 그 다음에 비겁친구가 있는데 비겁친구는 나를 경쟁하게 만드는 힘이거든요. 그래서 경쟁하게 만들기도 하고 그리고 새로운 친구를 소개해 주기도 하고 그리고 함께 했을 때 뭔가 내가 발전하는 것 같고 그리고 또 내가 잘 될 때는 시기 질투도 하고 그리고 경제적인 부분에서는 함께 움직여야 하니까 나한테 소비나 지출하게 되는 어떤 상황도 많이 만들지만 그래도 외롭지 않게 함께 할 수 있는 어떤 방향성을 만들어주는 친구거든요. 그리고 또 3번째는 식상이라고 식상 친구가 있는데 요거는 내가 생각하고 있는 걸 세상 밖으로 꺼내놓을 수 있게 도와준다거나 그리고 내가 뭔가를 표현했는데 그게 돈으로 연결된다든지 그리고 사람들이 좋게
좋게 반응하게 된다든지, 그러면 내 내재되어 있는 잠재력을 바깥으로 꺼내놓게 만들어주는 힘이 식상 친구거든요. 그 다음에 재성 친구는 내가 노력한 걸 보상해주는, 사실 돈이라는 거는 내가 힘 들인 만큼 가지게 되는 게 재물이니까 나를 힘들게 하긴 하지만 거기에 따른 보상도 해주는 친구. 그 다음에 관성 친구가 있는데, 관성은 이 나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해줄 수 있는 어떤 테스트, 그리고 그 어려움을 견뎌야지만이 내가 조금 더 발전했다는 인정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이 5 친구가 회전목마처럼 운이 올해처럼 병오년이 올 때는 PD님은 금으로 태어났으니까 관성 친구가 올라갔다가, 또 내년은 이제 정미년이 올 거니까 인성 친구가 올라갔다가, 또 그 다음에는 무신년이니까 또 비겁 친구가 올라갔다가, 이렇게 회전목마가 그런 식으로 돌아가면서 어떤 게 올라오고 어떤 게 내려오고, 그러면 인성이 올 때는 계약을 잘해야 되고, 그 다음에 비겁이 올 때는 나눠줘야 되고, 재성이 올 때는 노력해서 재물로 만들어야 되고, 또 식상이 올 때는 창의력을 발휘해야 되고, 또 관성이 올 때는 시험에 테스트를 해야 되고, 이런 어떤 상황들을 그 부자들은 아주 스무스하게 그 상황 파악을 다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을까라는 어떤 방향으로 상담을 하는 게 아니고, 자기 운의 흐름이 이럴 때는 어떤 걸 준비할까요? 그리고 지금 이런 상황으로 가고 있는데 언제 하면 좋을까요?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하시거든요. 사실 돈이 많은 사람들은 돈을 더 벌려고 질문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잘 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 방향으로 가는 게 옳은지, 그리고 이렇게 갔을 때 어떤 걸 기대할 수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한 상담을 많이 하시거든요. 진짜 부자들은 전략가다. 이 5 친구를 어떻게 활용할 건지를 굉장히 잘 사용하고 계신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주에 그냥 무재 사주도 있거든요. 근데 사주에 재물이 없다고 돈이 없는 건 아니거든요. 그거는 사주에 재물이 있다는 거는 그 한계를 측정할 수 있는 어떤 지도로 보면 되고요. 사주에 재물이 없다는 거는 한계를 측정할 수 없고, 그리고 내가 벌어들일 수 있는 금액이 예측할 수 없다는 거니까 어마어마한 금액일 수도 있거든요. 그럼 무재 사주인데 상관이 발달되어 있다 하면, 이 사주는 자기가 어떤 걸로 돈을 벌게 될지, 그리고 어떤 노력을 해서 얼마만큼의 돈을 벌지를 모르니까 온갖 종류의 방법으로 모든 노력을 다 하거든요. 그럼 어느 구름에 비가 들었는지 알 수 없으니까 이것도 좀 해놓고 저것도 좀 해놓고 계속 신경 써서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런 사람들이 재물운이 딱 들어오게 되면 이제 잭팟이 터지는 거죠. 그러면 이 요즘 신흥 부자들은 무재 사주들 중에서 많이 나오거든요. 사실 지금의 세상이라는 게, 예전에는 직업관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해서 돈을 번다는 게 약간의 이제 룰이 있었는데, 지금은 사실 그 룰이 없다 보니까 좀 창의적이고, 그리고 모든 면에서 정보력도 있고, 그리고 적당히 노력도 하고, 그리고 적당히 받아들일 줄도 알고, 그리고 그걸 연결할 수 있는 어떤 창의력도 있고, 이러면 사실 운이 닿으면 어느 순간 탁 터지거든요. 그러면 자고 일어났더니 막 통장에 돈이 밀려 들어왔어. 이런 신흥 부자들의 특징이 무재 사주에서 많이 나오더라고요. 사주 구성에서 오행을 다 갖춘 사람은 사실 크게 성장하지도 않고 크게 망하지도 않거든요. 왜냐면 이게 탄력성이 다방면으로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무리해서 추진하거나 하지 않거든요. 사실 그런 분들은 운에서 이제 재물운이 올 때 조금 좋아졌다가 이제 다른 걸로 보충하거나, 그래서 그런 분들은 잘 크게 영향은 없다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1년을 계산해 볼 때 적어도 2달은 재물운이 들어오는 달이 있고, 많게는 4개월 달아서 오는 달도 있거든요. 그렇게 참고하면 나한테 불리한 건 없다라고 볼 수 있는데, 어떤 사람은 재성이 없는데 재성에 목숨을 걸면 허상을 쫓는 것과 같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태양으로 태어났다. 근데 겨울에 태양이다 하면, 사실 겨울에는 태양은 나무의 결실을 얻어야지만이 그걸 수확해서 경제적 가치로 인정받는데, 겨울의 태양은 그냥 지구의 난로 같은 존재거든요. 그러면 주변을 따뜻하게 밝히고 어렵고 힘든 사람에게 희망을 주고, 그리고 그늘진 곳을 좀 따뜻하게 밝혀주고 하는 역할로 자기의 재능을 인정받아서 그 가치 상승으로 수익성이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그 역할은 버리고 난 돈을 벌어야 돼 라고 생각하면 익힐 열매가 없는데 어디를 비출 것이며, 그리고 그는 방향성의 문제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나는 겨울에 태양으로 태어났으니까 사람들이 따뜻함을 느끼고, 사람들이 온화함을 느끼고, 사람들이 어떤 희망을 가지고, 그러면 그 역할로 자신의 안정된 수익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럼 보통 그런 사람들은 상담가, 아니면 아픈 사람을 치료하거나, 그리고 오갈 데 없는 사람들을 쉬어가게 해주거나, 그런 역할로 돈을 벌어야 된다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특히 연예인들이 많거든요.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한눈에 그냥 영상으로 보고 그 순간 그걸 볼 때는 행복하고 따뜻하고 시름을 잊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느낌으로 그렇게 성장하면 돈은 따라오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뭐 여름에 태양으로 태어났다 하면 어떤 거든 열매 맺게 만들거든요. 그리고 어떤 거든 성장시켜 버리거든요. 준비가 됐던 안 됐던 상관없이 무대 위로 올리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여름의 태양 같은 경우는 판을 깔아주고 누구든 무대 위에 올라갈 수 있게끔 용기를 주고 응원을 해주고 그거 하나만으로도 자기는 가치가 인정되는 거거든요. 그럼 보통 이제 마케팅, 콘텐츠 개발, 홍보 이런 걸로 수익을 만들 수 있는데 자신이 하겠다 라고 생각하면 사실 여름의 태양은 너무 최선을 다하면 그 열매를 말려버리거나 녹여버리거나 그 시들어버리거나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름의 태양 같은 경우는 우회해서 가야 되거든요. 그럼 다이렉트로 내가 돈을 벌어야지 하면 이건 어렵고 그 열심히 하고 있는 사람의 어떤 그 상품을 부각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했을 때 훨씬 더 큰 경제적 수익을 얻을 수 있거든요. 인생이라는 거는 전체 무게로 재보면 시기와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 어떤 기준치는 비슷하거든요. 다만 내가 이제 체급 관리를 잘해서 주변 사람들 관리를 잘해서 내가 좀 떨어질 때 야, 너 그거 좀 조심해라. 그리고 이때는 좀 무리다 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 인연들을 만들어 두면 그게 자기 체급 관리거든요. 그러면 그런 작업들을 좀 많이 해놓은 사람이면 떨어지더라 해도 크게 떨어지지 않을 거고 그리고 내가 떨어졌다 하더라 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주변의 도움들도 있을 거고 그래서 있을 때 베풀어야 되고 성장했을 때 저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릴 때 되게 힘들었는데 성인이 돼서 보면 사실 반대가 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거는 내가 태어나서 청년기가 되기까지는 부모의 영향으로 일정 부분 살아가기 때문에 그건 내가 총 받을 수 있는 운에서 일단 3분의 1을 받았다라고 볼 수 있고 그러면 받았으면 그걸 기본기 삼아서 주변에 어려운 사람도 좀 도와주고 봉사도 좀 하고 그리고 자신의 어떤 자세라든지 사람에 대한 어떤 존중감 이런 것들이 쌓여간 사람들이 나중에 이제 성공하게 될 때 더 성공할 수 있는 어떤 길들이 마련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왜 기도를 하고 봉사를 하고 하는 거는 내 인생을 살면서 어렵고 힘든 상황이 생길 때 저축했던 걸 꺼내 쓰는 것과 같거든요. 그래서 천만다행을 보충할 수 있는 저축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힘든 순간에 그걸 이제 쓰게 될 상황이 있으면 다시 또 봉사를 해서 그걸 채우는 거거든요. 근데 성공한 사람들은 이걸 끊임없이 채워나가면서 자기 관리도 하면서 주변 관리도 잘 하는 사람들이 덕이 쌓여서 그리고 또 운이 좋은 사람들이 그걸 알아요. 흐름이 좋지 않은 사람은 그런 걸 중요하게 여기지 않거든요. 근데 성공할 사람들은 그런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사람과 사람 간의 어떤 감정 그리고 내가 이 사람을 대할 때의 어떤 태도 그리고 보이지 않게 감사하는 마음들이 쌓여서 나중에 진짜 고마운 일이 생기는 거거든요. 나이가 들어서 좋은 일이 생기는 사람들이 적어도 밥을 산다든지 아니면 꼭 말을 예쁘게 해준다든지 그리고 꼭 걱정해 준다든지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지나치지 못한다든지 하는 특징들이 있고 그런 마음들이 나중에 이제 돌아올 거라는 보상심리 같은 거는 가지지 않더라고요. 운이 좋은 사람들은 생각도 저렇게 긍정적으로 하는구나 하는 느낌이 들 때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항상 그 타고난 사주보다 더 중요한 게 자신의 그 체급 관리와 그 다음에 그 체급을 가졌으면 그걸 유지할 수 있는 체력도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항상 체력 관리가 더 중요하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할 수 있는 게 운을 이기는 방법이다.